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목표인데요.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을 택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빠르게 2차 추경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네, 정부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올해 1분기 GDP는 0.2% 역성장을 했고요. 내수는 얼어붙고 건설 투자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동의 긴장 고조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친 상태인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현장에서는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고 또 다들 관심이 많은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직접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이 담긴 건데요. 네. 우선 전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을 주는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은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소득 상위 10% 국민은 15만 원만 받고요.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내수 침체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이 건설 불황도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는 어떻게 살릴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를 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17년 만에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 아파트 준공 전에 매입한 뒤 환매를 유도하는데요. 이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SOC 사업에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화된 철도를 개선하거나 재예방 시설을 정비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이나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에도 1조 2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돈을 풀면 연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반기에나 집행돼 체감 효과는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수가 회복되는 동안을 버텨야 할 서민들 위한 민생 대책들도 포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부채 탕감이 주목할 만한데요. 고금리로 누적된 채무를 덜어주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에 1조 4천억 원이 투입돼서 14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 특히 사실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채권을 정부가 탕감하고요. 반대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 임대 3천호, 월세 지원 대상도 2만 7천 명 추가 확대됩니다. 네. 또 경기 침체로 고용 상황이 악화될 걸 고려해서 실업급여 대상을 늘리는 등 고용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쓰면 재정 곡간이 남아나겠냐라는 이제 지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재정 건전성 문제 없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한다지만 결국 국채를 19조 8천억 원이나 추가 발행을 해야 합니다. 예. 세수도 줄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국채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 경정도 이번에 10조 3천억 원 규모로 단행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국가 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폭이 110조 원을 넘기고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4.2%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2년 연속 80조 원이나 세수 결손 났을 때도 세입 경정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쭉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권 바뀌면서 정책 방향도 확 바뀐 게 좀 느껴지네요. 예, 그런 것들이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간 재정 준칙을 금과 옥조로 여기던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재정 준칙
정책을 경직되게 고수하면 오히려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섰다는 신호가 확실히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